자, 우리 정치 잘 모르는 정치 어린이들 모여주세요. 우리 스브스 어른이집 개근하면 정알못 정치를 알지 못하는 당신도 정치 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월요일 4부입니다. 정치의 ABC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귿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스브스 어린이집 코너입니다. 짧게 시작해봅니다. 슬기로운 국회 생활 시간이에요. 네네. 자,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뉴스에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정의당 네네. 우리가 뭐 한다는지 알고요. 네. 거기 대표가 심상정 의원이란 것도 알고 최저임금 뭔 줄 알고 5배 알고 제한하는 법안 하는데 문제가 이제 세비. 알 듯 모를 듯 뭔가 싶습니다. 뭐 세금 같기도 하고요. 네, 정 부장님 세비가 뭡니까? 세금의 세자하고는 또 다른 한자를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야, 몰랐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세비라고 하긴 하지만 네네. 사실 세비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아,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고요. 음. 수당을 받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항목은 수당이다.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세비 한 거죠. 이 세비의 세자가 네. 또 어려운 거 쉽게 말씀드렸는데 갈수록 어려워져서 알겠습니다. 방년 18세 이런 거 할 때 아. 그때 세자입니다. 1세, 2세 할 때. 그거를 방년 18세로 가면 어렵지만 만 몇 세 할 때 세자로 가면 네, 쉽게 맞습니다. 들립니다. 아니 어렵게 표현을 하시네. 자, 만 몇 세 할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만이라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현이 씨 예. 뭘 예로 듭니까? 아니 뭐 13세 뭐 진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 예. 어쨌든 예. 그 나이 해를 표시할 때 그 네, 세자라는 그래서 거죠. 국가기관이 한 해 동안 쓰는 경비 네. 이게 사실 세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얘기가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일제는 황실과 친일파 관료들에게 직위를 내리고 세비를 지급해 주었다. 아, 즉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관료들한테 주는 돈 이걸 세비라고 부른 겁니다. 1년 동안 받을 돈을 준다 주는 이거죠. 겁니다. 아, 그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이니까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은 말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세비라는 용어가 폐지된 거는 네. 49년도입니다. 1949년 근데 그거를 지금 70년 동안 쓰고 쓰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건 잘못된 단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안 써야 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네.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잘못된 단어고 그 연원 자체가 일제시대 때에 있다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제 네네. 그냥 쓰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약간 공허한 느낌이 있죠. 아, 근데 뭐 정치쇼가 대단한 거죠. 네, 이렇게 그럼요. 이런 걸 집어내고 방송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수당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수당은 뭡니까 도대체? 왜 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예. 금태섭 의원 보수 지급 명세서 야, 너무 궁금하다. 좋다. 이거 자, 들고 대공개 나왔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 얼마나 받나 보자 우리. 숫자 공개해 주세요. 숫자 공개합니다. 네. 이게 2018년 제가 5월 달 거 작년 연봉입니다. 예, 월급 얼마 받았는가 네. 이렇게 봐줬습니다. 보니까 봉급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요. 공급 항목, 네네. 관리 업무, 관리 업무.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정액 급식비 이렇게 해서 급식비. 돈 나옵니다. 굉장히 많네요. 뭐가 이것저것. 뭐가 많네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냥 실제로 봉급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건 네. 일반 수당입니다. 일반 수당이다. 이거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네. 카메라 이쪽 카메라인가요? 네네네. 이렇게 아, 돼 있습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예. 생겨. 대충 뭐 형태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공제 항목 다 네. 비슷합니다. 아, 금태섭 의원님한테 괜찮겠어요? 이렇게 아니 원래 근데 공개하셔도? 공개 항목이에요. 공개되는 합니다.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국회의원들이 얼마 받는지 다 알아야죠. 다 똑같으니까 뭐. 사실 네, 네,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얼마 받아요? 얼마입니까? 예. 세금 전에 작년 기준으로 치면 세전? 1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네, 여러분 네. 국회의원들은 세전 1억 5천 정도 됩니다. 세후 그러는구나. 1억 2천 정도. 생각보다 많이 안 뛰네요. 뭐 저는 국민연금, 굉장히 많이 뭐 뛰는 느낌인데. 세금, 소득세, 지방세, 뭐 건강보험 이런 거 다 일반 월급쟁이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아, 건강보험도 나오는군요. 네네. 오, 얼마 정도 갑니까 건강보험? 그 정도. 건강보험 제가 얼마 냈는지 보니까 작년에 28만 원씩 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데 그거밖에 안 내요? 나 잘 모르겠네 이거. 자,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른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9명이라는 굉장히 그 대식구, 요즘 핵가족 시대인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9명이라는 대식구를 세금으로 이제 밑에 두고
같게 일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특혜라고 또 보입니다. 보좌진 월급까지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래요. 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보좌진, 의원실 운영 경비 이렇게 해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네. 한 6억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한테. 한 명한테. 와. 그러니까 아까 세금으로. 수당이 1억 5천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네네네. 보좌진 9명의 급여 그다음에 각종 지원 경비가 한 4억 5천 정도 1년에 네. 걱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6억 정도가 네. 국회의원 한 명당 그 국회의원 사무실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정확히 네네. 말하면. 네네. 아, 3833님께서 그 수당은 그 해당되어 있는 항목에 일을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수당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국회의원분들은 다 받아가네요. 일 안 하고. 대부분 일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잘 안 보이는데. 아니, 법이 통과가 돼야 그게 일을 한다라고. 법이 통과돼 일을 하는 거지. 네. 네. 저희가 좀 생각을 할 건데 뭐 국회에서 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선. 일을 안 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열심히 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혜 씨가 황인혜 씨도 당연히 세금을 납세 의무 이행하고 아유, 있죠? 저는 작년에 뭐 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 환급 받았습니다. 예. 슬픈 이야기는 사석에서 이제 하도록 네네네, 하고요. 네. 어쨌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왜냐하면 이 납세 의무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자격도 없어요. 아 납세랑 세금도 안 내면서 뭘 예. 이런 얘기를 해. 군복무나 이런 해야죠. 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죠. 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깎아야 된다고 봅니까? 좀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고 봅니까? 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수당이면은 어떻게 보면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 일괄적으로 다들 이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국회에서 뭐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도 맞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 참 어려운 게 일을 한다라는 게 양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SNS에 한번 그런 일을 썼었는데 본회의 출석에 관련해서 한번 쓴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가 10월 31일 날 열렸는데요. 그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한 236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전체 회의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참석한 사람은 몇 명일까? 생각해 보면 40명이 안 됩니다. 늦게 오든지 아니면 일찍 가든지 그렇다가도 회의 출석은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1분만 와서 출석만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회의록을 국민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국회 회의록 보면 명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출석을 써놓는데 네. 출석 의원 몇 명 하고 이름을 쭉 쓰고 시작할 때 있었던 의원 누구 몇 명, 끝날 때 있었던 의원 몇 명 그걸 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도 국민들이 비판이 많으니까 18대 국회 때 박병석 부의장은 회의 끝날 때마다 앉아있는 의원들 이름을 다 불러줬습니다. 출석 불렀군요. 속기록에 쓰려고. 예. 미치겠다.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 속기록에 씁니다. 아니, 그걸.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끝날 때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출석이라도 잘하면 수당을 좀 더 지급을 한다든가 그래도 약간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지각 조퇴 이런 예. 것도 있으니까. 아 조퇴도 있어요. 근데 그 대회장에서 나갈 때 눈치 안 보입니까? 우리는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 경험해 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 굉장히 눈치 보이거든요. 카메라가 이제 의장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예. 예. 안 찍히는군요. 야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아니 근데 보통 초선 분들은 앞쪽에 계시고 저 중진은 좀 뒤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의 지도부들이 뒤쪽에 예, 앉습니다. 네. 초선 분들은 나갈 때 눈치 엄청 보이겠네요. 이거 조목큰가 또 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뭐 당 대표 마주칠 수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까 수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예. 모든 국회의원들이 수당이 똑같습니다.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상임위원장이 되든 네. 의장하고 부의장만 조금 수당을 더 받고요. 네. 국회의원은 선수와 상관없이 같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 뭐 차량 유지비,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 뭐 이런 거 다 세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까 6억이라는 거, 6억 지원금액에 돈에. 포함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후원금이 또 있잖아요. 정치 후원금.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1년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 받을 수가 있군요. 예. 아 상한선이 네, 있어요. 상한선이 법적으로. 네,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그 2배, 3억 원까지 거둘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본인의 사무실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돈으로 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이 한도라 그래도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 들어오는 의원들은 있고 인기가 많으신 의원들, 네네. 예, 아닌 사람은 뭐 3천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중에서 대부분을 이제 지역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고 그렇겠죠. 예, 예. 사무실도
열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의견 수렴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후원금에 이 상한선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갈린다 이거죠. 1억 5천 다 채운 사람도 있고 뭐 2, 3천밖에 못 받는 사람도 그럼 있고. 1억 5천 더 받으면 법에 걸리는 겁니까? 걸립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도가 있어야 되는 게 네. 항상 고민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좋은 점. 일반적으로 부패하지 않을 거다.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취지에서 후원금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네. 근데 또 친구들 중에 혹은 지인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 있는 네.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의정을 사무실도 더 번쩍번쩍하게 낼 수도 있고 심지어 후원금으로 인력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네네. 최대 3인까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도를 열어줘 버리면은 돈 있는 사람은 직원들도 더 많이 쓰고 후원금에서 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도 훨씬 더 크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게 동네 돌아다니고 보면 그 국회의원 사무실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정말 뭐 삐까뻔쩍한 뭐 약간 굉장히 좀 빛나는 그런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허름한 건물들에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네.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그러면 순전히 개인 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세비에서 돈을 떼가지고 지역사무 운영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세비 이제 앞으로는 세비라고 안 부르고 정치 용어를 쓰면 좋을 텐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1교시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샵 1035 50원 100원으로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 이제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수라는 표현을 수당입니다. 쓰자는 수당이라고 하지만 그걸 또 보수라고 부르자는 또 의견도 있다고 아까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 뭐 퀴즈 하나 할까요? 네. 그래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예. 자,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이것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비, 2번 앱입니다. 야, 이건 좀 청취자를 좀 무시하는 왜 이런 문제를 문제잖아요. 내느냐? 이제 이 세비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네. 의미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수당이고 이거 이제 보수라고 부르자는 말도 의견도 있다라고요. 1번 세비, 2번 앱이라고 붙어가지고 사실 이 앱이는 아빠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기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끝났네요. 예, 하도록 잡담하지 하겠습니다. 말래요. 떠들지 안민석 말고 선생님. 다시 네. 공부하라는. 자, 그래요. 뭐 2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네. 2교시 정치 언어 독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지만 이 정치 관련된 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예. 오늘 우리 황인혜 씨 못 보았습니까? 자, 오늘의 정치언어 독해 문장은요. 잘 듣고 어떤 말인지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야. 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멈추면 민식이법도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될 수 있다입니다. 어렵죠. 앞부분에 몰려 있네요. 어려운 네. 것들. 일단 법안 소위, 소위. 예. 상임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야,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보좌관님 설명을 좀 하나 해주시죠. 법안 소위부터. 법안이 처음에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의원들 10명 도장을 받아 발의를 하게 되면은 네네. 그 해당 상임위의 상정 절차를 먼저 받습니다. 아까 민식이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당연히. 제가 이거 설명이 더 어렵지 않나요? 개념적으로다가 네? 왠지 도로교통법은 약간 행안위에서 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도로교통부를 법사위에서 할 것 같지 않나요? 좀 더 좀 쉬운 단어로. 법사위에서 할 것 같기도 예, 예. 한데 아닌가? 좀 어려운 것도 가끔씩은 좀 외워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외우는 것도 외워보겠습니다. 있어야죠. 자, 예. 일단 상정을 하고 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모든 법안들은 상임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법안 소위원회라는 데 넘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번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네, 곳이군요. 네. 지난번에 예. 배웠잖아요. 법안 소위. 그 안에 네네. 소소위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네네. 아 까먹고 있었어요. 네, 예. 복습. 그래서 민식이법이 이번에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를 한 겁니다. 현재 여기까지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법안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라옵니다. 네. 거기서 의결을 하고 의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면 본회의 가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절차가 3단계군요. 복잡하네요. 예. 일단 모든 법안이 최종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흔히 말하는 갑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법사위의 그 힘이 세다. 약간 뭐 그런 말이 나오는군요. 예, 예. 절차가 꼭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야, 그렇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굉장한 파워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민식이법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법사위에서는 무슨 권한이 있냐면은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들을 다른 상임위에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지 않으면은 법사위에는 소위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사위 고유법, 이런 형법이나 민법 이런 거 하는 소위가 있고 다른 상임위에 올라온 법들을 처리하는 소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법사위에 올라온 법 중에서 의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다른 상임위법을 처리하는 이소위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다 보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언제 올라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게 법사위의 이소위입니다. 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그렇군요. 본회의에 안 올리고 거기다 올려버리면 이게 막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중요한 건 기간이 한참 지나면 또 잊혀지잖아요. 법안들이. 그러기도 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면 폐기됩니다. 아 폐기가 돼요. 아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법안도 자동 폐기예요? 내년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는 법안은 이거 알고 임기 만료 있었어요? 폐기. 저 몰랐어요. 근데 이거 만장일치입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오. 법사위에서는. 야 힘이 세네. 그러니까요. 엄청난 힘이죠 그러면. 네. 아, 나 어릴 때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뭐 적어낼 거야. 어릴 때 꿈. 그러니까 그분이 소리 지르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힘이 세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고. 예. 참고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맞습니다. 또 이 권력 네. 이 분산의 측면에서 야당한테 하나 주는군요. 큰 자리 하나를. 이제 비드님은 역시 야당을. 네. 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법사위원장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야 이거 진짜 그래 당황되는. 네. 알겠습니다. 전 뭐 예. 정권이 누구든 간에 야당의 기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매우 약간 당황하시는데요. 예 예. 아니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분들이. 그래요. 야, 저는 이 자, 대화에서 빠지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들 모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마지막에는 통과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 소위를 통과한 다음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로 간다 이렇게. 이게 비율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법안 소위 통과하면 땡까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거의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소위가 중요하군요. 제가 민식이법 설명을 드릴게요. 강원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10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의원에 회부된 게 10월 14일.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소위에 회부되고 21일 날에 의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법안 발의에서 소위 의결되까지 21일이니까 40일 정도 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통과되면 이 법이 이 정도면 법사위에서도 그냥 통과될 겁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12월 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 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빠른 제가 거 아닙니까? 여쭤보려고 예, 이렇게 빨리 되면은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안을 사실 가장 빨리 통과시키는 방법은 여론입니다. 여론이군요.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는 법안은 통상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통과되는 법안이. 1년에서 2년 꽤 오랜 기간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소방공무원법도 이번에 네, 바뀌었잖아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바꾸는 좀 거.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래 걸린다는 건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론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열기가 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순서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 힘은 모아 이 법이 빨리빨리 통과가 되고 하는 건데 그분들도 우리가 뽑아주는 건데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그 선거 국민인데요. 자체가 또 예. 국민들이 또 투표에 의해서 또 뽑히니까요. 그럼요. 아 이거 할 거 많은데 일단 겁나니까 광고부터 듣고 돌아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쇼. 네, 이제 이게 정치쇼 11월 25일 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정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SBS 스브스 어른이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어떤 위원회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는지 제정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황현희 씨 네네.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만 합니까? 국회의원만 하지 않나요? 법안 발의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왜 저한테 물으세요? 여기 좀 저기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부장관님한테. 떠났죠. 예. 척 뜨지 말아요 방송 중에. 예. 헌법에 보면은 네. 정부도 법안 제출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준으로 뽑아왔는데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발의된 법안이 네. 23,178건입니다. 와 많기도 많. 이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1,043건입니다. 정부도 많진 많잖아요. 않은데 생각보다. 예. 좀 있네요. 1,000몇 개가 네네. 있네요. 네. 이거 중에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떠돈다 계류 중인 거 아직 뭐 정리가 안 된 건 뭡니까? 현재까지 법안 처리율이 29%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16,000건 정도가
계류돼 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내는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네요. 네, 근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19대 국회보다 당연히 늘었고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한 법안들 혹은 처리하면 안 되는 법안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건 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원들끼리 낸 법안을 폐기를 잘 못합니다. 그렇죠. 서로 눈치 보이죠. 예. 그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별검사법 네. 아직도 7건이 계류 중입니다. 아, 아직도 있습니까? 사실은 좀 예.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예, 다 끝났습니다. 국회의원 임금 상승 이런 거는 빨리빨리 통과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아, 걸렸네요. 예. 황현희 씨. 궁금해가지고. 예. 이 개그맨들끼리는 자기가 이제 짠다는 표현 쓰죠. 개그 짜왔는데 안 네. 웃기면 안 웃기다고 합니까? 안 웃기다고 하죠. 저희만큼 더 냉정하게 얘기 안 하면 안 하도 되죠. 안 웃겨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뭐야 재미없어. 뭐 이렇게 하죠. 예. 계속 그렇게 아, 얘기해요. 대놓고 해요. 예. 저희는 그게 생활이니까요. 예. 국회의원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런 점들은 그 법안 좀 이상해.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김 의원 그 뭐야 그 법안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 정답자가 퀴즈 냈으니까 발표해 주시죠. 문제 잠깐 읽어드리고요. 아까 네. 뭐였죠 문제가? 자, 국회의원들이 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부르는 용어는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정답이 1번 세비였죠. 네, 4651님 1번 세비 1억 2천만 원을 세 전으로 받고 보험료가 20조금 넘는다고요? 이거 참 서글프네요. 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네 계시고요. 이상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1399님 우리 조카 이름이 황세비입니다. 황세비 화이팅. 아유 이쁘네요. 그래요. 네. 이제 이 세비라는 말을 수당 혹은 보수로 바꾸자는 말도 이희선 씨도 또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정치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활짝 웃으면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익이었습니다.